결국 이제 관심은 윤 전 대통령이 재구속될 가능성이 얼마나 되느냐라는 겁니다. 특검 취재 중인 박병현 기자와 하나하나 따져오겠습니다. 자, 박 기자, 특검은 어떤 입장입니까? 특검은 영장 발부의 정당성을 5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먼저 범죄 혐의가 소명이 됐는지, 그리고 사안이 중대한지,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는지, 또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지 등입니다.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범죄 행위를 봤을 땐 이 기준이 모두 해당한다고 본 겁니다. 하나하나 한번 따져보죠. 먼저 특검은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 그러니까 수사를 통해서 혐의가 명확히 드러났다. 이런 입장이죠. 앞서 기사에서 보신 대로 특검은 5가지 범죄 사실에 8개 혐의를 적용을 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재판의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라 이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와 같은 8개 혐의도 죄질이 불량하고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특검의 입장입니다. 네. 그런데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입장을 볼 땐 유죄가 나오더라도 판결에 승복할지 불분명하고 이런 식이면 도주 우려도 있다고 특검은 봤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것도 아니고 내란죄 관련이기 때문에 사안이 중대하다. 이렇게도 보고 있죠. 맞습니다. 헌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대통령으로서 역할을 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부정선거 음모론, 반국가 세력 척결 등 오히려 국민을 선동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론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는 점이 특검의 판단입니다. 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면서 그간 알려지지 않았던 조사 내용도 이번 영장 청구서에는 담지 않았습니까? 특검은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94년부터 2021년까지 검사와 검찰총장으로 근무를 했다며 형사사법 전문가로서 사건 관련자 진술의 증거 가치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짚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 관련자와 접촉해 진술을 회유하는 등 여러 가지 증거 조작을 할 수 있다는 게 특검의 시각입니다. 네. 특히 이 과정에서 특검은 강희구 전 부속실장 조사 때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이 참석한 점을 꼬집었습니다. 강 전 실장이 기존 진술을 뒤집고 윤 전 대통령 진술에 맞춰 새로운 진술을 했다는 겁니다.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도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조사에 참여하지 않자 그제서야 범행 부분을 진술을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김 전 차장은 JTBC에 진술 번복을 한 적이 없다며 특검이 밝힌 내용과 다른 입장을 저희 취재진에게 보내오기도 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이틀 뒤 열릴 영장 심사에서 다툼이 있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범 우려, 그러니까 계속해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도 짚어보죠.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론 분열 상황을 이용해서 증거인멸, 위증, 공무집행 방해 등 범행을 또 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지난 1월 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직접 거론하며 지지자를 동원한 집단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특검은 보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윤 전 대통령과 그 변호인은 담화와 서한 등의 방식으로 수사기관과 법원의 판단을 부정하는 메시지를 내놓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짚어보죠. 박병현 기자였습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3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